예. 자, 안양하고요. 서울을 특히 여기 동작구는요. 저 관악산만 넘어오면 되는데 한 분이 관악산을 넘고 계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공약 중에 제가 뚫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 중에 그 서울대 안양 뭐 직통선. 뚫는 거 하나 있었죠. 네. 안양하고 그럼 바로 그 안양이잖아요. 예, 우리 민병덕 의원 공약입니다. 그 이게 이제 관악산 있고 안양, 과천, 뭐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 나왔거든요. 등산하러 갔다가 서울대에서 나왔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주자 지금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자, 또 중간에 이제 말을 좀 끊으면 안 되니까 조금 늦게 시작할게요. 저기 들어오시네요. 자. 그러니까 그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뚫었으면 마이크를 정확하게 앞에 놓으시고. 네.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뚫었으면 이미 네. 오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예, 어서 예, 오십시오. 박수. 예. 제가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빨리 뚫을 걸 아직 못 뚫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이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예.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제가 예. 여기 일찍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커피를 사봐야지 하다가 아, 무인 자판기인 거예요. 돈은 넣어놓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옛날 사람. 저는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를 자판기는 모르시네. 이제 큰일 자판기는 났다, 이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키오스크 교육 좀 하는 데죠. 경남. 자, 오늘은 네. 세 분 모시고 그냥 놀다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 스트레스가 심하실 테니까 아, 예. 놀다 가세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안양에서 관악산 넘어오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두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날 화이팅! 화이팅. 예. 두구입니다. 예, 듣습니다. 강두구 의원은 전화를 가끔씩 하세요. 저 보고 싶을 때 하시면 전화해가지고 듣구입니다. 난 듣구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걸 뭘 듣구라고 해. 감사하고요. 접니다 그러잖아요. 예. 접니다. 안양 분들끼리는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접니다. 접니다. 예, 예. 우리 셋은 목소리만 들어도 뭐 바로 예. 네. 접니다. 예. 의원님 마이크 가깝게 쓰세요. 알겠습니다. 접니다. 예. 마이크를 뒤로 쓰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 뒤로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아.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허리가 아프거든. 예. 마이크를 가깝게. 예, 키오스크 이재정 의원님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민병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그 21대 국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그 안양은 버릴 게 없어. 안양은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재정 의원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각했습니다. 관악산 넘어오느라고 지각했습니다. 이재정입니다. 관악산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서울대를 나온 것이. 자, 이재정 의원 이제 흥부자 은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흥부자였는데 그 흥부자를 은퇴한 거죠. 흥이 많은 사람. 아, 예. 위원장님 하시다 보니까 위원장님 하시다 아무래도 위원장님. 이제 남들의 관심이 적은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 안에서는 되게 흥내고 있는데 그게 카메라가 잘 안 비춰지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그 점이에요. 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잠깐 네네. 그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조수진 변호사 아, 네네. 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 이재정 의원한테 공격이 간 거예요. 예. 근데 동명이인의 당직자였어. 그분은 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주 정치인이 되고 보면 물론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데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논란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맞죠, 삼가해야 맞죠, 될 맞죠, 때가 맞죠. 있어요. 네. 또 여러 이해관계들이 걸려 있거나 또 당을 위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억울하다기보다는 아마 충분히 또 설명 듣고 싶은 분한테 충분한 소탕 못하는 거는 죄송하긴 하죠. 지금 댓글창에도요. 네. 조수진 비난하면서 왜 국힘 성범죄 후보들은 비난하지 않냐. 네. 그 댓글창 달리잖아요. 그 이재정 아니라고 해요. 지금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 예. 조수진 날려야 된다고 하는 의원 한 분 계셨고요. 아이고. 이재정 의원은 반대했다라고 그게 있는데 아.
동명이인이 이제 거기 이제 참전을 하면서 국회의원 이재정이 조수진 날려야 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가버려 갖고 완전 거꾸로. 네. 완전 거꾸로 됐죠. 진짜 억울하죠 그럴 때는. 아니 조수진 변호사도 이제 논란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고 네. 이해가 납득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좀 이제 거칠게 소통되다 보니까 국민께도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 대리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써왔고 또 부분적으로 때로는 국민 논도피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멋진 삶을 탁월하게 살아온 했어요. 예, 탁월하게 했죠. 네, 알고 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네. 근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당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결심해주는 모습에 저도 후배로서 그리고 당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친구한테 위로와 또 응원 그렇죠. 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분씩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강덕구 의원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안양 마랑구 민주당 후보시고요. 지금 재선 도전하고 있고 당연히 21대 국회의원이시고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셨습니다. 22대에도 국회의원이실 거예요. 아마도 maybe 네. maybe 예. 자, 만한구입니다. 강덕구 의원이시고요. 예, 강력합니다. 예. 예, 민병덕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구 갑 민주당 후보시고요. 당연히 21대 국회의원이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예, 지금 현재 맞죠? 현재. 네네. 예. 그 여기서 지금 민병덕 의원은 변호사신데 네. 이런 소상공인 전문성 이게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 때 손실보상법을 네.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 피켓도 돌고 네. 농성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초대위원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소상공인처럼 생기셨어요. 장점을 바로 아니, 얼굴에 그러니까. 드러내고 계시는 그 분이시네요. 변호사란 직업을 숨겨. 제가 상담하기 전까지는 변호사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예, 예. 자 그리고 이재정 의원은 지금 경기 안양 동안구 을 민주당 후보시고요. 드디어 국회의원들의 꿈의 무대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뭐 지역구에서는 재선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전문성으로 국민께 어필할 때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호흡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것 예.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두 선배님들이 정말 선배님들이세요. 뭐 민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이제 초선이었던 거나 진배 없어요. 사실상 이제 지역구 재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말이 3선 이상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까지 그러네요. 위원장이다 보니 이제 내가 내 품위를 좀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게 별로 관심 받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외통이 있었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할 때 이제 아마 제가 기치를 갖고 할 때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팟캐스트에도 많이 소통하고 했는데 이 산업통상 산중위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슈 자체가 좀 일상적인 것에 가깝고 또 치열한 문제는 원전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언론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뭐 안 다뤄지다시피 알겠습니다. 했죠. 예, 예. 그런 문제도 아쉽지만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멘트 자판기 이렇게 딱 누르면 버튼을 딱 누르면 멘트가 촥 쏟아지네. 그 여러분들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재명 캠프의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초반에. 그때 박주민, 이재정 캠프로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지지층이 굉장히 환호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자 여러분 그 오늘은 뭐 안양은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 없는 지역구 더군다나 정말 모범적인 원팀이기 때문에 안양 분들은 이제 관악산만 넘어오면 가까운 관계로 놀다 가시라고 제가 초청을 드렸고요. 후원 좀 해드립시다. 아마 세 분 다 후원자 아직 안 차신 것 같은데 자 강덕구 의원 듣고 한번 볼게요. 농협 351-1127-0597-93 강덕구 의원에 많이 차셨어요? 아니요.
제가 뭐 아직까지 예. 이게 아주 치열하게 막 붙고 막 지지층이 붙는 선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 지역구 있잖아요. 동작을 같은 데는 금방 차더라고요. 아 그 관심 지역구 막 이겨야 되는 곳은 그러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 안양 동안구 갑 농협 351-1106-23556-63 351-1106-3556-63 민병덕 의원의 이분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이고 자 이재정 후원의 301- 농협 301-0197-6434-4 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해. 보내신 분들이 숫자. 그러니까 만 원씩만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뭐 몇천 명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힘이 나시는 거고 그럼요. 예, 부자들 한 몇십 명이 500만 원씩 보내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예. 만 원씩만 보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 출발. 자, 지금 21대 국회 본인의 의정 활동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4년 동안 국회를 보내놨더니 뭘 잘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한두 개씩만 한번 꺼내 보십시오. 누구부터 하실래요? 나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거. 우리 형님부터. 그냥.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제 자랑보다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랑 민병덕 의원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예. 우리 두 분은 시대 정신에 충실했다. 좀 전에 민병덕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손실보상법 심지어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관련 법합에서 관련 재원 확보 요구했던 민병덕이었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은 원전 문제 포함해서 산자위원장으로서 또 외통위 간사였을 때 늘 시대 정신 속에서 역할을 다 해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운 사람이었다. 두 분이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저는 원팀의 일원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즉 두 분의 깍두기였다 보니는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 많이 배웠죠. 예. 아니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너무 자신하시는 것 열린 같은데요. 양평 네. 저는 뭐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명이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민주당의 강반장이라고. 안 나타나는 곳이 없었던 바로 아까 그 자랑을 저한테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다른 분들 칭찬하신 것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두 분 덕분에 저도 지역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나름대로 얼굴도 이렇게 같이 원팀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셋이 함께 있어서 4년 동안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안양 시민들이 원팀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부탁이고 네. 요청이고 희망입니다. 의원님 보니까 옛날에 시조가 생각나네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하노라. 이 다정이 뭐냐면 사람이 정이 많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누구한테 막 칭찬하고 본인 너무 겸손한 거예요. 병이네 병. 예. 그 병 좀 있으세요. 자 다음 분이요. 이제 본인 자랑하세요. 본인 자랑. 그러니 예. 그러니 강덕구 의원님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얘기하고 둑구 형은 둑구 형 얘기하고 저는 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다 하시면 저는 제 서로 얘기만 서로 할게요. 어떻게 하는 뭐지? 우리 그 진짜 열리라는 강덕구였잖아요. 양평권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만안구에 어떤 플랜카드가 붙었냐면 의원님 만안구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때 상대방 후보가.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지금 그 양평땅이라는 게 국기문란 사건인데 그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간섭하지 말고 만안구나 신경 쓰세요. 그래서 시의원이나 하세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어야 되는 그 사안. 진짜. 그 사안을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정말 열일하셨고 지금도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제 얘기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아까 손실보상 문제는 눈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정무위라서 그쪽 상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완벽한 법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법안을 특별법 만들었을 때 100조의 선안이었어요.
그 허경영 대신에 민경영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 법의 금액이 제가 예산 금액이 얼마냐면 100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민의원 이제 그만해 됐어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에 딱 반대가 딱 있으니까 청와대도 우리 지도부도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던 그 상황인데 그때 제가 했던 것은 그러면은 해외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외 사례를 다 연구를 하면서 그걸 줌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 해외 자료들을 계속 지도부에다가 줬어요. 의원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손실보상법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 법인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장사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렸잖아요. 금리 올리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장사가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 정무의 금융 담당으로서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금리. 그러니까 이자는 잠도 자지 않아요.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리를 어떻게 하면 잡는가의 문제인데 이거 금리를 어떻게 제가 잡습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되게 부과해왔던 부당한 가상금리 그거 빼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많이 빼냈습니다. 저는 좀 억울한 게 우리 언론에서 금리와 관련 없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거의 없거든요. 금리 빚 많이 있으시죠? 예. 예, 거기에서 지금 한 1% 정도씩은 빠졌을 거예요.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그게 지난 5년간 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금감원에 대해서 금감원이 그걸 안 하니까 감사원이 감사 지적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들을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제가 2년 동안 줄기차게 금리 투사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 금리 인하, 부당한 가상금리 제거하는 것. 그것을 예. 열심히 했단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민생. 네. 야, 민생. 민생과 관련해서 제가 실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시고요. 근데 좋아진 게 없습니다. 지금 민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선 압승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서 진짜 국민이 원하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정 의원은요? 저희 시간 얼마 남았나요? 뭐 밤 새워서 해요. 뭐. 그래요? 1시간 남았다 그러면 두 분께 15분 쓰고 제 자랑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득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정치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냥 선배님이 아니라 정말 뭐 지방 의원을 하던 당시에도 자기 지역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 정도 정치 역정을 사실 수십 년이에요. 이 정도 해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개혁적인 분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타협하기 마련이거든요. 지역의 조직 또 다양한 관변단체. 그런데요. 시대정신 하나만큼은 이분만큼 순수하고 깔끔하게 시대정신을 오롯이 갖고 계신 분을 못 봤고요. 특히 이분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저희가 맨날 싸워요. 아니 그냥 저희가 뭐 선수를 떠나서 또는 역사를 나이를 떠나서 어쨌든 행정구역상 만안구 먼저 그다음에 동안갑을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서로 마이크를 안 지겠다고 싸웁니다. 이런데 단연코 전국 지역구 중에 같은 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강득구 의원님이 너무 겸손하시다 못해 자꾸 행사를 지연시킵니다. 이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병인양 하시는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당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데 정말 대선 때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게 이명박 촛불 당시도 그랬고요. 싸울 때는 함께 싸우는데 누군가한테 핍박받고 수사받고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싸웁니다. 대응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그렇죠, 지치게 그렇죠. 만들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던 수많은 분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도 그분들은 또 의원이 아니신 분들은 다 지금 사인으로 돌아가서 파편화돼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의원이신
강덕구 의원님조차도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처갓집 문제라든지 이거 제기하시면서 형사 문제로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거든요. 근데 혼자 외롭게 싸우셔서 저희가 큰 힘 못 대드리고 늘 송구한 마음이었고 그런데도 늘 당인으로서는 최고의 당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분입니다. 나머지 두 분이 변호사니까 열심히 좀 케어해 드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 민병덕 할 것 같으면요. 사실 민변 변호사, 민변의 민변이에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민변에서 처음에 군사 정권 이후에 정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인권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으셨죠. 네. 돌아가신 선배님들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시민사회에서 인권 운동이 시작하던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1차원적인 고민만 있을 때 이 민병덕 의원님이 그 민생 개념으로 처음에 변호사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맞아. 먼저예요. 그러면? 네, 네. 아. 사실상 이번에 영입되신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하고 아. 거의 쌍벽을 이루시면서 민변의 민생 문제를 책임지신 1세대십니다.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점점점 모여들어요. 네. 김남근 변호사님이 저보다 10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이 함께 이루어신 거고 그 다음 세대로서 사실상 거의 뒷받침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민생이 인권이구나를 알게 하신 그런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네. 예, 진짜 훌륭하신 분, 네. 생각보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 우리가 재난지원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당에서도 주저했을 때 당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당의 성과로 만들어내신 거죠. 예. 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이제 드디어 동아늘의 이재정 의원은요. 여러분들 초반이라 기억 못하실 텐데 제가 20대 국회 말부터 해서 21대 국회 초까지 해서 한 게 미국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요. 이제 뭐 어떤 특수 법안의 부대 법안 내용으로 부대 의견 내용을 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외통위 위원 역할을 하면서 미국 의원들 설득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시민들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는 미국인들까지 동의를 하셔가지고 남북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대화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역할을 했고요. 또 대북전단 문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때만 되면 우리 그 이제 군사분계선 그 이제 휴전선 인근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때 미 하원에 제가 직접 소통하는 걸 통해서 사실상 미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 문제에 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보수당 할 것 없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알려드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그리고 뭐 기타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과정에서 국제기구하고 연결해서 우리나라 입장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저 되게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네. 영어는 자신감이더라고요. 통역사 통하고 외교부 통하면 안 돼요. 국회가 직접 국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면 전화번호부터 따는 거예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도 전화번호 따고 사적인 이메일 주소 따서 정말 국민하고 소통하고 의원들끼리 소통하듯이 국제기구라든지 외국의 의원들도 정부를 통하거나 관료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의원에게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선의 노하우네요. 초선들 잘 들으세요. 네, 전화번호 직접 따야 된답니다. 네. 이게 자 4년을 어떻게 뭐 말 몇 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언론에 안 나오면 일 안 하는 것이 돼버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했지만 누구 언론 하나 써주지 않고 최근에도 제가 엊그저께 JTBC한테 분노한 거는 왜 정책 선거를 안 하냐, 왜 막말만 하고 막 네거티브 하냐 이 뉴스를 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약을 내거나 정책을 내면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갖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민주당 뭐 하냐 할 때 좀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는 거 있지만 민주당이 열심히 하는데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실드 쳐드린 적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근데 이게요 이번 그 공천혁명의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뭐 낙천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안양 팀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그대로 공천된 케이스가 안양팀이 유일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한 뭐 2개 지역구나 1개 지역구라면 모를까 3개 지역구 이상 되는 그 틀 안에서 그러네요. 그 안양 국회의원들은 현역들이 다 공천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유. 제 생각에는 예. 그 전에 5선, 6선 의원이셨거든요. 합해서 16선 하셨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에 공천 혁명을 해낸 곳이 안양입니다. 저는 6선 의원을 이겼던 거고 경선으로. 이정땡님, 경선으로 예. 그분 그다음에- 다른 당 다 가 계십니다. 예. 이석땡님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이석땡 이색땡, 이종땡 이렇게. 예.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5선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신 거고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님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지역위원장님을 거의 5선급의 지역위원장님을 이기신 거예요. 경선으로 모두 다 3명 다. 네. 3명 다 경선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험난한 경선을 해서 안양은 실은 바뀐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3명이 원팀을 이뤄서 실은 뭐 송구하지만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저는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 그 변화를 완성시켜준 의미예요. 이 3명을 다시 그것도 공천 없이 그 경선 없이 단수를 준 거 아니에요. 이 3명의 그 변화를 완성시키라는 의미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천 이후에 내가 이 안양 국회의원들 한번 꼭 한꺼번에 모시고 싶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명덕 의원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역사라는 게 뭐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적어도 21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 정신에 나름대로 치열하게 복무해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웠다. 그리고 평소 의정 활동을 언론에서 비추든 또 비추지 않는 부분 포함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평가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좀 덜 겸손했으면 좋겠어. 네. 우리 의원님. 저는 이런 방식으로도 약간 그 강두구 이재정 민병덕은 누가 얘기할 땐 친문이래요. 누가 얘기할 때는 친명이래요. 네. 근데 저희는 보면 빛나는 자리는 3명이 그건 공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빛나는 자리는 미리 가지 않고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외로운 분들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워낙 그런 시류에 영합한 분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이 가끔씩은 스스로가 어떤 나는 친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묵묵하게 민주당 가치를 지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묵묵한 응원이 가장 명이면 친명, 친문이면 친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라는 게 결국은 말로만 친명이라고 한다든지 말로만 친문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어떤 걸 누리시는 분들보다는 더 묵묵히 평가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뭐 친명 비명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반대하고요. 그 뭐 동의도 안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엄청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치 엘리트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정치 기득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당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비로소 당의 중심이 돼가는 과정들 이거를 이해하면 저는 세상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 모습, 방향,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득권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추동해 간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리가 생긴다. 그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물러가야 된다라는 게 이번 저는 공천 경선 과정의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야, 철학하는 강덕구. 아, 근데 오히려 더 정확했던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걸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면 그게 아마 이제 국민들도 편하게 이름을 붙이신 거겠지만 그게 바로 그 주류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당을 책임져야 되는 주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안양 전체는 지금 원팀이라고 부를 만큼 서로 쿵짝이 잘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어떤 데는 갑을비언 그러면 서로 싫어해. 그런 지역구도 있어. 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3명이 안양시 전체의 원팀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심판 분위기가 불고 있고 선거운동 해보시니까 분위기 어떤가요? 네. 아주 좋아요. 저는 지난 20년 선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 맞으면서 다니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다 찍을 거야. 내 주변엔 다 민주당 찍겠다던데 진짜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 길거리 가서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뭐냐면 내가 찍을 거지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선거인데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악수하고 네. 맞습니다. 어디 식당 들어가면 환호성 터지고 네네네. 그 분위기라면서요. 좀. 꼭 네네, 찍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4년 전 선거 투표날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흐름이랑 분위기야 지금 요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표현을 지금처럼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강득구와 국민의힘 누구와 이게 아니고요. 윤석열 심판할 거냐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 다 윤석열 심판해야 돼 혼내줘야 돼 이게 그냥 경향성을 넘어서 고착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개별적 입장이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입장 이걸로 간다. 물론 총선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 경향성이 훨씬 더 고착화되고 굳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뭐 각종 여론조사보다 저는 훨씬 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또 국민의힘에 대한 이 심판하는 것들이 표로 결국 응집돼서 결집돼서 나올 수밖에 예. 없다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방송 후보들 엄청 출연했으니까 지금은 이기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투표율 높이는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저희 지역이 안양에서는 그나마 이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했는데요. 네. 그 지난 총선 때 심재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붙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대선 투표율이 나왔어요. 거의 76%. 진짜네요. 그래서 우리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 투표율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아마 10몇 프로 차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다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이제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되게 들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보다 훨씬 더 적극성을 띠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윤석열 정부 심판의 에너지가 아니면 아니다. 처음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예, 처음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만큼 좋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하는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투쟁 의식이 우리를 넘어선 국민들의 그런 결연한 의지가 현장에서 느껴져. 이런 거예요. 명함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찍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했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거부권 더 이상 행사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헌법 개정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까지 좀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래서 이번
총선은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청산하고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에 열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맞죠. 한마디 더 하면 구시대 인물들 동시에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투표, 특히 그렇죠. 사전 맞습니다. 투표해서 안양뿐만 아니고요. 그야말로 서울의 봄,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고요. 서울의 봄을 만들어 줘야 네. 됩니다. 그 서울의 봄을 안양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재정, 민병덕, 강북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응원 속에서 네. 우리는 갑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안양의 봄. 화이팅! 화이팅! 30년 전에 안양 1번가에서 놀던 제가 어머. 친구들이 많았어요. 안양에. 안양 1번가에서 놀던 제가 30년 후에 안양 국회의원 3명을 인터뷰합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다 보니까 간혹 자랑하고 싶은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만난 유권자 중에 이거 꼭 방송에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자랑. 네. 저는 자랑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는 응원이 응원만은 아니다 생각했던 게 180석 가지고 못했던 거 이번엔 안 돼요. 이번엔 정말 들어가서 잘하셔야 돼요. 근데 막 킬라나듯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부가 너무 무겁고 힘차서 진짜 뭔가 잘해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체적인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나이 드신 분이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 진짜 단 하루도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제 이런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겨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발 좀 이겨달라 이제 제발 좀 이겨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들어요. 하루도 못 살겠어요 이런. 운동하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맞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달라요. 이번에 많은 맞습니다. 게 묘했어요. 예. 예. 맞아요. 그 달라진 점이 있어요. 안양에는 중앙시장이 있고 남부시장이 있죠. 뭐 박대시장은 호계시장도 있지만 관양시장도 있고. 근데 중앙시장은 소매 기능, 남부시장은 도매 기능이 더 큰데 제가 한 7시 정도 갔는데 보통 또 한 1시에서 2시에 나오셔갖고 8시 정도에 마무리를 하는 분인데 도매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권력을 사유하고 민주주의를 다 말아먹었으면 살게라도 먹고 살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쁜 놈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이겨달라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진짜 건강관리 잘해라. 우리가 응원한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경향성을 넘어서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시민들의 분노가 이번 4월 10일 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민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생각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만 되면 안 되고 안양 전체에 민주당 원팀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럼 안양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예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안양은 사실상 서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도 뭔가 현안이 있을 텐데 뭐 해결하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네. 앞으로 이거 꼭 해결하겠다 하시는 거 현안. 자, 어느부터 형님부터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근육밥.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랑 민병덕 의원님 저는 큰 틀에서 안양이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습니다. 그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동반 성장이라는 부분 속에서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은 안양 교도소 이전 이후에 안양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요. 우리
민병덕 의원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포함해서 큰 틀의 교통 포함해서 안양의 또 다른 우리 그 미래의 모습. 미래 실리콘밸리를 준비하는 상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마랑구가 일기 신도시의 중심이 평촌 동안구라면 마랑구는 상대적으로 우리 일기 신도시 이전에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어떻게 다시 좀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로 만들어 갈 건가라는 고민 속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안양시청사 이전에 대한 고민은 큰 틀에서 마랑구로 그 대신 현 시청사에 대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 건가 이런 고민과 정주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랑이 좀 이 안양 동안구가 정주성 있는 도시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박달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작은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같이 셋이 고민해 왔고요. 서울대 수목원 50년 가까이 개방이 안 된 수목원을 개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함께 노력해서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라는 건물을 그야말로 뒷담한 흉물이었는데 그거를 철거시키고 그 얘기 저번에 예, 나오셨다. 맞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함께 나름대로 성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든든하네요 진짜. 네, 왜 두분 이게 덕분에, 예. 각 지역의 뭐 갑을 병의 당들이 다르면 힘 합치기도 좀 힘들고 그 도시의 시너지도 안 나고 그렇다는 얘기 들었고 맨날 사사건건 부딪히고. 심지어 당이 같아도 네.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각 의원들이 공통으로 뭔가를 도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각세 의원실에 가끔씩 부자진들은 그런데요. 왜 자꾸 원팀이지 할 만큼 지역 고민의 요구는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때로는 인접 지역하고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결국은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어느 손가락 제대로 아파버리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양 모두가 사실은 같은 이제 정말 우리는 생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해서라도 그게 어떤 주민의 양보나 희생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안양이 발전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 지혜로운 결과를 남들은 그 지혜로운 결과를 모를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팀이 아닌가? 감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모신 합니다.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안양 팀은 진짜 너무 모범적인 거예요. 저는 조율 이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한자로 표현하면 화합할 화자. 같이 나누어서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안양 10년 뒤를 봤을 때는 안양이 최첨단 경제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도권이라는 4개의 전철역이 지나는 엄청난 곳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라는 그게 만들어지면서 서울대의 풍부한 연구 인력이 안양으로 와서 살면서 연구하고 창업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자는 거고 그리고 그 창업하는 곳들을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 강덕구 의원님 얘기하시는 안양시청이 있는데 안양시청 주변의 사람들은 안양시청이 있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시청 이전과 관련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시청에 대한 자부심보다 더 큰 좋은 게 들어온다면 좀 동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좀 이제 저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인데 그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두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놔봐라. 어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동안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안양이 커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라고만 한다고 해서 안양이 지금 63만에서 55만으로 줄어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베드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지는 필요한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복지를 할 겁니까? 복지는 원하면서 돈 나오는 일자리, 기업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이 세 분이 몰려가시면 그 상대가 누구라도 좀 지리겠어요. 근데 안양이 들썩들썩 할 거예요. 이제 뭐 시청과 관련된 고민도 그렇고 또 안양 교도소라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수건이 있는데 그건 교도소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래돼서. 네네. 그리고 뭐든 이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유치를 원하는 곳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유치 의사를 여러 군데서 표방을 했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엄청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때 정치인들이 두 눈 반짝 뜨고 제대로 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그 여기에 또 50억 클럽 그런 사람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정치인들이 정말 공적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안양의 미래를 계획하겠다는 공적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갖고 알겠습니다. 개발할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안양 원팀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각자의 공약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멋있다. 그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연대 보증이. 안양 국회의원들이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서로 궁착에 잘 막는. 그렇죠. 이거고 이제 시간을 좀 보니까 빨리 진행시키자면 뭐 이거 짧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뭐냐면은 상대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국적으로 관심 지역구 몇 개 빼고 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어요. 놀랍게도 공천이 이상하게 공천이 갔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판을 깔아드리면서 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후보 강북구 1번, 2번 최돈익 이분 상대평가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바란다면 네. 네거티브 하지 말고요. 음.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특히 국회의원 총선이잖아요. 국가의 비전 또 지역의 비전 시민들의 삶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책 선거해라. 자 다음에 경기 안양 동안구 갑 네. 임재훈 후보네요. 네, 우리 임재훈 후보님은 정치를 아주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저는 처음 듣죠? 그러니까요. 저희 당의 당직자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예, 저희 당의 조직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가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화려하시네요. 그래서 정치 관록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또 이제 탈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양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안양시청 이전 반대 이 피켓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주장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안양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안양시청 이전 반대는 왜 안양시청을 그쪽으로 이전해? 이런 완전히 그 1차원적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전을 왜 하려고 하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지? 뭐가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더 좋나? 이거 고민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쉽고 저는 안양의 세 분 후보들이 시작하기 전에 본선 시작하기 전에 다 네거티브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 공약은 발표하지 않고 네거티브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 보니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자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그래도 나름 유명한 분하고 네, 붙죠. 그러니까 안양의 관심지였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뭐 다시 붙는다, 예. 재대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재철 나는 저분이 사실 정계 은퇴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은퇴시켜드리겠습니다. 80년 5월의 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서울대 해군의 그렇죠, 주인공. 주역이시자 그 역사 안에서도 정말 역사를 되돌리는 여러 행보로 많은 지탄을 받으셨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명색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지금의 여러 행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씁쓸해요. 저도 이제 정치 선배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또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려고는 합니다만은 또 우리 이소영 의원한테 갔다 오셨어요. 이분이 잠깐. 네, 의원 가천을 가시면서 안양을 후보한테 물려주고 네, 후배한테 물려주고 의원 가천에 이제 소위 우리로 따지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신청을 하셨어요. 가시면서 출사표가 뭐였냐면 험지를 가신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이소영 의원 선전하고 있지만 거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지방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됐는데 가시면서 험지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좀 어색했지만 뚝 떨어지셨어요. 근데 다시 오셨는데 후배를 튕겨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 도의상 후배를 더 키워야 되는 선배님의 모습은 아닌데 나는 미래 또는 곧 얼마 뒤라도 저러지 않고 싶다 생각하는데요. 그 지긋한 이름 이번에 은퇴를 통해서 다음에는 그렇다 보니까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래요. 지금 여론조사도 안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관심 바뀌더라고요. 이 세 분 나온 거 보고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나 하고 뒤져봤더니 그나마 몇 달 전이죠. 옛날. 지금 1월 달 17일 날 네. 이재정 심재철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가 있긴 해요. 근데 약 두 배 가까이 네. 있긴 합니다. 이거 빼고는 아예 여론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언론사들이 254개 지역구 중에 전부 다 여론조사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관심 지역구나 핫한 것만 돌리는데 여기는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엄청 돌려주셨는데 네. 지난번에는. 그때는 이제 심재철, 이재정 이렇게 뭐 네. 요건데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가능성이 아마 여기 그 안양 동안을만 몇 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돌리지 않을까. 저희 다른 지역구도 언론에 안 나왔죠. 꽃 외에는. 예. 그러게요. 우리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포기한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드는. 관심 지역이거나 경합 지역인 경우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좀 관심을 그에만 갖는데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로 안양 선거구 세 개 지역은 이미 큰 틀의 판들이 정립됐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에서 그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당 내부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네. 안양은 자 신경 꺼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 당선의 목적이 아니라 투표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뛰셔야 된다. 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제 내부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당에서도 하고 경기도당에서도 하고 해서 저희가 수치나 뭐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외부로 공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상대 후보들도 알고 그러니까 나름 알아는 보지 않았을까 싶고 민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니까 조급한 마음에 네거티브가 먼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럴수록 듭니다. 정도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네. 되는데요. 손쉬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그냥 네거티브는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사실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결국 상대방이 맞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끝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여전히 80년대 7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 행태를 이번에 안양 시민 여러분들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려면 네. 사전 투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역사를 네. 과거에 집착해서 이런 사람들은 서울의 봄이 아니고요. 서울의 한파를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냉전 시대의 논리, 여전히 예를 들면 그 군사 정권 시대의 논리, 여전히 전두환을 칭송하고 예를 들면 이 논리를 갖고 있는 세력들을 이번 총선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와 자, 멋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복에다가 보통 이제 당하고 기호하고 이름 쓰잖아요. 좀 바꾸세요. 뒤에다가는 투표합시다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투표해 좋은 주세요. 제안. 예.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총선 필승 전략은 필요 없어. 난 투표율 올리는 게 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시 국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재정 의원은 3선 되시는 거고 민병덕, 강덕구 두 분은 재선 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안양이 훨씬 강해지겠네요. 네. 여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김건희 특검법 다시 해야 된다고. 김건희 종합특검. 예, 종합특검. 네. 그리고 야당 의원으로서 더 선명하게 싸울 겁니다. 동시에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를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등 완화
그리고 기후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해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예. 좋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초선태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보호하는 일 그리고 금리 실은 은행의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대들지 못했어요. 대들어 본 적 있으세요? 저 그 금리면 안 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은행이 정해준 대로 금리 수능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겠고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철거촌에서 빈민운동하면서 주거운동을 해왔는데 제가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을 거의 내 소명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선되면 우리나라 주거 문제 좀 근본적인 것을 좀 파보고 싶다. 그런 문제가 있고 헌법 개정 얘기 아까 하셨는데 저도 제가 제 아이들이 셋인데 그 세 아이가 내 나이가 되는 그 시기에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상정해 봅니다. 네. 그랬을 때 아빠가 재선하고 삼선해서 무슨 자리까지 갔어. 아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결론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다선을 하면 할수록 창피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진짜 민명덕은 말씀 들어볼수록 진국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국회의원 하면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찍고 거기만 향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선거 이길 것 같아서 웃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고 있어서 이 정권 더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표율로 저는 분출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걱정이고 우려고 공포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이렇게 망하면. 제가 최근 날씨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딸내미가 내 나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날씨는 어떨까 엄청 걱정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네. 자, 우리보다 이제, 더 힘든 세상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다 이제 자식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랬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까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방송할 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새끼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더 정확한 투쟁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자, 이재정 의원이요. 나 삼선 된다 이제 삼선. 네. 이재정 초선 재선 하면서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수많은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시쳇말로 한 놈만 패서 소방관 국가직화도 했었고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임의번호 부여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 과거사법 거기서 멈추려고 했던 거 과거사법을 다시 나경원 의원하고 싸워가면서 결국은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것처럼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아리백도 몰랐고 텍소노비도 몰랐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반도체 벨트 신경 쓰면 뭐랍니까? 반도체의 운명이 지금 아리백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얼마 전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관련된 반도체 업계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요. 그 아리백의 국가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절박한데 현 정부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면 정부하고 대척점에 서는 거고 기업들이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속적으로 네 하시는데 기업의 절박함.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무역이 이제는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통상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후 문제가 막연한 미래 얘기가 아니라 도덕 교과서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산중위에 계속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되면은 기업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도 아리백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께 제대로 교육시켜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먼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정권 잡아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이제. 예. 야, 254개 지역구 분들이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국회로.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건데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이 역대 없는 180석을 만들어줬지만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다행히 윤석열이 너무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그래 니들이 한 20석 부족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이어서 열심히 싸우시면 좋겠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느낌이시라면 저는 민주당이 나중에 역풍 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 안양. 이 안양 동안구 두 분은요. 동안이세요 보면. 근데 본인이 갑이래요 늘. 그리고 덕구형은 만안이에요. 그러니까 만한 그거죠. 나이 좀 들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만한 동안. 얼굴이 또 만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예, 드렸어요. 맞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안양에 안 살면 만안구나 동안구 헷갈려 하시거든요. 두 분은 동안, 저쪽은 만안. 예, 제가 그 덕구형 출판기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가장 그게 기억에 남는답니다. 다 기억해 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안양은 동네 이름도 예뻐요. 이제 예쁘죠. 안양 진짜 예쁘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게 이제 254명의 후보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안 나올 뿐이지 열심히 한 것들은 되게 많은데 새날이 좀 여유만 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모시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 반도 인터뷰를 못했다. 마지막 주자가 아니었나 싶고요. 빨리 이제 가셔갖고 지역구에서 또 민주당 필승 투표율 올리기에 전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양원팀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